예를 들어 삼성전자나 LG 근무하시는 분들은 서울 살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이 아닌 지역을 보실 때는 내가 정말 거기에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가. 이제 거주 목적으로는, 투자 목적으로는 그 배후가 되는 공장이 지속성이 있는가를 봐야죠. 네, 오늘 모신 분은 도시문헌학자죠. 김시덕 박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네, 자 이제 세상이 좀 복잡해졌습니다. 어쨌든 지금 탄핵 정국이 일어났고 이러면서 그동안에 좀 정부의 정책에 힘입어서 다시 상승하던 집값이 다시 꺾이고 거래량도 좀 끊어지는 느낌? 네, 이런 게 좀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앞으로 이 부동산 이러한 여러 가지 시류에 맞춰서 어떤 방식으로 흘러갈 것인가 많이 좀 궁금해져요. 예. 뭐 다들 하시는 말씀이고 저도 매번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양극화는 지속되고 있는데 당분간 신규 공급이 없을 거 아닙니까? 특히 지난 8월 대책부터 11월에 있었던 5만 가구 공급이라든지 전부 다 스톱될 거라서 당분간은 조정 관망을 하면서 오를 것은 더 오를 거고 떨어질 건 더 떨어질 거고 이거 뻔한 말씀입니다만 이런 추세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하락 추세라고 말하기에는 좀 옥석을 가릴 필요가 있고 여러분들이 더 잘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 다들 좋아하시는 지역에 들어가긴 더 어려워지는 거고 저도 아직 무주택 장관도 아실 겁니다만 이럴 때일수록 적절한 곳에 일단 안착한 다음에 관망하는 게 좋다 생각합니다. 일단은 그냥 너무 가고 싶은 경쟁이 치열한 비싼 이런 곳보다 지금 일단 관망해야죠. 당장 한 가지만 예를 들면은 제가 살고 있는 고향 일산에 이번 달에 이제 호재가 하나 오거든요. GTX-A 개통이 있거든요. 근데 어제 부동산을 만나봤었는데 2, 3년 전에 한번 확 올랐다가 10억까지 갔대요. 그랬다가 2, 3억 떨어졌고 다시 오른 추세입니다. 근데 이게 GTX-A 경우는 서울역까지 가는데 이제 19분 걸려요. 킨텍스부터. 그래서 그 기대 심리가 있는 거고 그 다음 삼성역까지 가게 되는 게 아직 남았거든요. 그럼 또 몇 년 걸릴 거고 한 6, 7년 정도까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데를 너무 잠깐 중간 들었다가 빠지시는 게 아니라면은 거주용으로는 좀 더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두 가지 의견이 너무 갈려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있었던 상승 그게 그냥 하락에서의 데스켓 바운스 그렇죠. 이 정도였다. 앞으로 더 크게 하락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신규 공급이 약해지기 때문에 더 올라갈 거야. 그렇죠. 그리고 지금 돈값이 자꾸 떨어지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극과 극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결정을 못 하는 거라. 그러니까 양극화 상황이고 그러니까 나한테 들어올 가성비 좋은 집은 아마 없을 건데 비싼 집들은 더 오를 거라는 거. 그런 데를 지금 당장 들어가실 건 없다고 생각은 합니다. 아직은 좀 불확실하니까 저는 좀 어떻게 될지. 다만 이제 오늘 질문이 이미 있습니다만 신규 택지 공급들은 아마 대체로 몇 년간 스톱될 거라서 그런 감안하셔야죠. 공급이 부족해질 것 같습니다. 지금 재건축 이 추진하는 사업들 이것도 좀 요새 전국이 혼란스러우니까 그렇죠. 어쨌건 뭐 몇 개월간 여러 가지 혼란이 좀 지속될 거라고 본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전망을 또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정부가 힘을 썼던 거는 선도지구라고 일기 신도시 일부인데 그렇죠. 전 그거는 사실 예전부터 생각하고 준 거지만 정책적으로 시장성이 없는 거를 재건축한다는 게 말이 되는 거라 생각을 했었어요. 그 70년대, 60년, 70, 80년대 지은 서울 강남 지역의 아파트들도 이제 재건축이 들어가고 있는데 목동이 그렇고 이제 들어가고 있고 그거보다 10년쯤 뒤에 지은 경기도의 일산이든 뭐 분당이든을 먼저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다. 논리적으로, 시장적으로. 그게 원래 입장이고 그거를 정치적으로 밀어붙여서 이제 그 유권자가 많으니까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건데 그 보면은 27년 착공이거든요. 이게 뭔 뜻이냐면 대선 다음입니다. 지금 정부는 신경 쓰지 않겠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냥 이렇게 일만 저질러 놓고. 그렇죠. 근데 이제 일도 못 저지르게 된 거라서 아마 내년에 대선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많은 상황상 그렇게 하면 이제 다 물 건너 가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제 강남이라든지 목동, 상계, 노원 이쪽이 차근차근 재건축을 밟아가서 소규모로 움직이는 전국이 이어질 거로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일기 신도시 선도지구 요거는 좀 힘들고 요 이슈로 가격이 어떤 변동성이 있던 것들은 좀 조심해야 되겠네요. 단기적으로는 없을 거로 보고요. 다만 중기적으로는 움직이겠죠 결국은. 근데 저는 그거는 강남 지역이나 목동, 노원 쪽의 움직임을 보고 그 다음 순서라는 걸 염두에 두시면은 여전히
한동안 상승할 거기 때문에 그 중간에 이익을 보고 빠져나오실 분들은 지금 들어가시면 되고 다만 거주를 할 때는 좀 더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자, 그래도 어쨌든 재건축 뭐 여러 곳에서 지금 공사들이 이제 그렇죠. 작업들이 시작이 되고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그래도 살아남을 재건축 있을까요? 그 재건축도 양극화란 말을 많이 하죠. 그런데 재건축 재개발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가 원래 국회에 올라갔다가 지금 안 될 것 같고 당분간은 공사비도 올랐고 인건비도 오르고 했기 때문에 그 일부 지역 역시 서울 강남 지역 플러스 제가 말씀드리는 확장 강남 지역 외에 재건축은 함부로 들어가셨다가는 낭패를 많이들 보시더라고요. 네. 특히 뭐 늘 강조드려도 지나치지 않지만 지주조합은 늘 조심하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낭패 보는 사례 많이 봅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지주조합에서 낭패 보는 이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문가들이 아닌 사람들이 조합을 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한때는 정부나 국가 차원에서 재건축을 이제 체계적으로 밀어붙이는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무산됐고 결국은 비전문가가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또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믿었는데 그런 사람들 배후에 약간 나쁜 말이 속된 말입니다만 용역이 있는 경우도 있고 네. 좀 믿을 수 없는 건설사도 있어서 조합장이 직업인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분들 낭패 본 사례를 서울 가까운 경기도에서 많이 봅니다. 가끔 뉴스 보면 조합 비리 사건들 많이 터지긴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조합장이 된다는 건 펜트하우스를 얻을 것이냐, 감옥에 갈 것이냐, 양갈래라고 하는 말도 많이 하더라고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우리 김시덕 박사님은 워낙 뭐 전국을 다 주요 지역들 다 돌아다니시니까 그렇긴 한데 일기 신도시들도 많이 네. 다니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사시는 근처이기도 살기도 하고. 했고. 예, 예. 어떻습니까? 느낀 점이 있다면 우리가 사실 일기 신도시들 이 재건축 이슈 선도지구 물론 나왔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어서 전체가 다 싹 판이 바뀌지 않을까 기대했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기대가 헛됐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역시 일은 순서대로라. 저는 시장 논리가 당연하게 모든 걸 말한다 생각하는 입장에서 서울 강남도 안 되는데 경기도 지역이 먼저 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다라는 게 제 기본 입장입니다. 변하지 않는. 지역의 차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예. 다만 이제 분당 정도는 가능한 거죠. 시장성이 있으니까. 오히려 그 경우는 국가가 막지 않으면 된다. 뭐 연한이 안 됐으니까 허가 못 하겠다. 그런 것만 아니면 되는 거고 나머지 지역은 속도가 많이 늦춰질 거다. 다 아시는 겁니다만 일기 신도시 5개라고 하지만 대전, 둔산 빼고 고양, 일산하고 성남, 분당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했던 거고 나머지 3개는 지역 차원에서 했다고 원래 했던 거거든요. 네. 그걸 노태우 대통령 때 이제 200만 호 숫자 맞추려고 끌어먹기 때문에 구분해서 봐야 되는 거고. 근데 일산하고 분당인데 일산은 뭐 아시다시피 이제 분당 비해 원래 좀 시장성이 약했는데다가 요즘 GTX, 킨텍스역이 그 약간 떨어진 데 만들어지고 있어서 중심이 옮겨가는 중이라 여기 남는 건 분당인 거죠. 분당 뭐 판교도 있고 하니까 워낙 동탄도 있고 그래서 지역 가보면은 동탄이나 오산이나 이쪽 분들은 결국 분당까지 가는 게 목표더라고요. 네. 서울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이제 생활권도 달라지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분당만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여기는 국가가 방해만 하지 말아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일기 신도시의 재건축이 됐든 아니면 그 좀 뭔가 신도시 가운데서 선택한다 하면 분당 쪽 그렇죠. 여러 가지 면을 봤을 때 그렇죠. 네. 투자 가치론 그렇고 근데 저는 제가 살고 싶은 곳이라고 한다면 구입하는 거 말고 거주. 저는 3번을 제일 좋아합니다. 아, 3번. 군포 3번. 거기가 좀 산이 이렇게 둘러싸고 네. 있고 가운데 게 몰려 있죠. 맞습니다. 상업지구도 한가운데 몰려 맞습니다. 있고. 그 상업지구가 조금 낙후하긴 한데 그래도 나쁘지 않은 편이고요. 말씀처럼 수리산이 이렇게 산자락에 들어가 있고 지하철역 양쪽에 있어서 굉장히 아늑합니다. 근데 우리도 일본처럼 그런 얘기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 부동산이 이제 재테크의 수단이기보다는 그 거주의 목적으로 바뀌게 될 날이 오지 않을까? 인구 감소라든가 뭐 이미 많이 오를 대로 올랐기 때문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네. 또 뭔 헛소리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아요. 뭐 헛소리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거주의 대상으로서 부동산을 보는 시각이 늘어날 건 사실이고 왜냐하면 양극화되고 있으니까 점점. 하지만 핵심 지역의 투자 가치로서는 저는 변함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전국적 차원에서 인구 감소를 말씀하시는데 그거랑 양극화는 같이 가는 문제입니다. 인구가 줄어들면 더 집중돼요. 그래서 파주 운정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 굉장히 넓은데 지금 도시가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서쪽은 GTX 운정중앙역이고 동쪽은 경의선 운정역. 네. 두 거리가 걸어서 1시간 10분 거리고 차로 15분 거리입니다. 여기가 아직도 안 끝났어요, 공사가. 2기 신도시죠. 여기가
채워지고 난 뒤에나 이제 수도권 내에서의 인구가 감소되기 시작할 거라서 그러니까 전국적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지역에서의 집중화는 다른 문제다. 여러분 그게 너무 혼동하시면 안 된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계속 똘똘한 한 채. 이 얘기가 맞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역세권 혹은 그렇습니다. 중앙, 서울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 예.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지금 그 아까 얘기하신 대로 뭐 서울, 중앙 정말 괜찮은 곳을 살만한 어떤 여력이 안 된다 했을 때는 결국 수도권, 외곽 지역을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어디가 가장 괜찮을까? 서울을 목표로 하는 뭐 직장이 됐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서울에 목표로 하지 들어오는 않더라도 분들. 그러니까 서울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되는 게 예를 들어 삼성전자나 LG 근무하시는 분들은 서울 살 필요가 없거든요. 아, 거의 저기 오산 평택. 네, 이쪽에 공장이 있으니까. 그리고 반대로 말하면 다른 지역 분들이 거기 요즘 좋다더라만 말만 듣고 가시면 안 돼요. 거기는 그분들을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그 직장이 근처에 있는 분들에게는 좋지만 거기 직장이 없는 분들에게는 지나치게 비싼 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서울이 아닌 지역을 보실 때는 내가 정말 거기에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가? 이제 거주 목적으로는, 투자 목적으로는 그 배후가 되는 공장이 지속성이 있는가를 봐야죠. 네. 요즘에 삼성 평택이 좀 공장 건설 속도를 늦추면서 평택이 좀 우는 소리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엄청 많이 그러니까 좀 많이 약간, 하락했다고. 예, 맞습니다. 네. 물론 평택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서쪽과 동쪽이 아주 다르기 때문에 동쪽의 얘기입니다만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를 거점으로 해서 만들고 있는 이제 지제 세교 신도시 네. 그 위에 또 브레인시티라고 또 짓고 있어요. 그리고 평택에는 역 주변에 전통적 중심지 도시 재건축이 들어가고 있는데 속도가 확실히 떨어졌더라고요. 그리고 아직 브레인시티 이런 데든 이제 분양도 많이 하고 있는데 잘 안 되는 것도 사실이고. 네. 근데 그렇습니다만 그런 지역은 저는 사실은 삼성이나 또는 충청남도 쪽도 삼성이나 LG 많잖아요. 이런 공장들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매력적인 지역이다. 네. 다만 다른 지역 분들은 조심해서 들어가시라. 거기가 거점이 아닌 분들에게는 제가 볼 때는 가성비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내에서 직장이 가깝고 그렇죠. 뭐 이래야. 예, 딴 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저는 이제 하나만 이제 일반적으로 어디 가서 찍어드리진 않는데 네. 제가 답사를 했을 때 좀 마음에 들었던 데가 있었어요. 하나. 이거는 뭐 말씀드려도 뭐 땅 없습니다. 네. 오해하지 마시고. 저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시흥 시청역. 네. 여기가 시흥시의 중부 지역입니다. 잠깐만 지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 요즘에 좀 말씀드리고 있는 거라서 시흥시가 보면은 북부는 부천권이고 네. 인천권이고 남쪽은 안산권입니다. 이 공단이죠. 네. 이 중앙 지역이 사실 비어 있었어요. 그랬다가 시청이 이쪽에 있으면서 시청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 여기가 서해선하고 또 신안산선이 일로 와요. 그래서 저는 이 가격 보니까 4, 5억대에서 거래되더라고요. 만약에 서울 서부 지역, 여의도나 서울역까지를 거점으로 하시는 분이라면 예를 들어 이런 데도 좋은 거다. 근데 말씀드리면 대부분 모릅니다. 이게 어디 있는 거냐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직장과 이제가 살아왔던 생활 환경을 보시고 이런 데도 가능한 거다. 또는 동부 지역의 거점인 분들은 요즘 이제 3기 신도시 중에 왕숙 같은 데가 지금 가보면은 공사를 심하고 이름 자체가 좀 낯설긴 한데. 낯설죠. 근데 그런 데가 좋습니다. 가성비가 좋다는 뜻이에요. 지금 마침 또 3기 신도시 얘기하셨으니까 예. 지금 연내 착공하는 곳이 있나요? 지금 3기 신도시 조용하게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착공이라는 게 개념이 여러 개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얼마 전에 제가 3기 중에 계양 쪽을 다녀왔는데 여기 보시면 빈 땅 하나 보이죠? 네.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하고 부천 대장 공공주택지구 네. 여기가 3기인데 제일 지금 시장성 좋은데 여기죠. 부천 대장지구. 부천대장. 여기는 대기업들로 들어오기로 했고 여기가 대장 홍대선이 확정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홍대까지 사실 여기는 부천시지만 홍대권입니다. 네. 그리고 요 계양을 다녀왔는데 대부분 지금 다 갈아엎었어요 이미. 그러니까 갈아엎은 상태부터 착공이라 본다면 거기가 이제 토지, 그러니까 뭐지? 그 다지기. 다 다시 들어왔습니다. 마을들이 있고 논이 있던 거 갈아엎었고 보시면 이런저런 이제 블럭들이 이제 뜹니다. 좀 있다가 이렇게 뜨죠. 26년 나오는. 네. 26년은 안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뭐냐면 지선과 대선 사이 기간이 26년 10월, 12월입니다. 대체로 그래서 요거는 정치적인 구호라 보시면 되고 어쨌든 시작됐습니다. 네. 근데 다만 이제 모든 3기 신도시가 다 똑같은 속도는 아니란 말씀은 드리고 이따가 질문이 또 있을 것 같네요. 그 외 지역은 어떻게? 지금 왕숙, 그 다음에 그때 몇 개였죠? 그 말씀하신 대로 부천대장, 5개가 왕숙, 그 다음에 과천. 그렇죠.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3기 신도시. 왜냐하면 저게 또 나와야 그렇죠. 지금 뭐 신주택에 대한 수요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이제 3기 신도시 사이트인데 여기서 기본적으로
주요 지구가 왕숙, 네. 디스트릭트 비가 올 겁니다. 이건 하는 거고 수익은 안 나겠지만 그 계양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제 갈아엎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남 교산은 뭐 유명하죠. 이제 확장 강남이랄까 강남 4구의 후보 중에 하나가 하남 교산이기 때문에 여기가 그럼 가장 인기가 있을까요? 인기 있을 겁니다. 하남 교산이? 다만 이제 한 가지 걸림돌이 있다면 요 제가 찍어드릴게요. 교산 신도시. 뭐 사진도 있긴 합니다만 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남한산성은 아시죠? 네. 그 위쪽에 골짜기에 만드는 게 교산 신도시예요. 여기는 3호선이라든지 올 거기 때문에 교통도 확실하고요. 최근에 예. 환경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공기가? 네, 맞습니다. 5호선도 여기 왔고 이미 그 바로 앞에 한강이에요. 네. 뭐 스타필드도 있고 하남 아주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이런 곳은 인기 좋죠. 그러니까 김포에 비해서 하남이 알짜배기예요. 보면 5호선 연장도 이뤘지, 3호선도 연장될 거지, 또 최근에 요 8호선 연장도 했잖아요. 네. 하남 쪽에. 그래서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양주 왕숙이 1, 2는 붙어 있습니다. 네. 여기는 모두가 가실 건 아니고 이 경기도 동북부가 다 마찬가지인데 이 지역에 거점이 있으시거나 직장이라든지 그리고 가성비가 좋은 걸 따지신다면 여기가 좋다 생각합니다. 진접도 그렇지만. 그리고 이제 고향 창릉이 또 거의 교산만큼이나 좋은 곳이죠. 왜냐하면 그냥 고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주거하시는 분들 목적이 주거라 하더라도 좀 투자 목적도 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일산에서 크게 좀 튀어가지고 고향 이쪽 잘 안 보시는 것 같더라고 심리적으로. 고향이 근데 넓어서. 예. 그러니까 실거주 목적이라면 운정이나 일산인 거고 이제 투자도 생각한다면은 창릉이죠. 창릉. 보시면은 여기가 좀 창릉이거든요. 네. 서울이 여기죠. 창릉, 일산, 운정이 순서가 뭐 아시겠죠? 이래가지고 아주 하나 보여드릴게요. 서울, 창릉, 일산, 네. 고향, 아, 운정. 그래도 서울에 일산보다 딱 붙어 있어요. 각 붙어 있군요. 그래서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2019년에 아무래도 딴 데서 발표할 거나 잠깐 했었는데 2019년에 이쪽 답사를 갔다가 일산 신도시에 주협력에서 받은 겁니다. 고향 3기 신도시 반대 운동. 그래서 운정과 일산이 연합해서 하는 무슨 뜻인지 아실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가 더 인기가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보시면은 그 판교가 왜 성공했는가라는 걸 생각했을 때 1기 신도시인 분당보다 서울에 가까운 데 있거든요. 네. 그게 제일 중요했던 거죠. 딴 지역 가보면은 우리도 테크노밸리를 유치하면 성공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 그건 아닌 거고 서울과 거리감입니다. 안타깝지만. 창릉은 이렇게 위협을 주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창릉과 교산 정도는 확실하다. 지금 이 3기 신도시의 분양과 뭐 착공과 뭐 이런저런 모든 일정들 정확히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런저런 얘기 있습니다만 다 전체적으로 늦춰질 거라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분양도 제대로 안 들어갔죠? 네, 그러니까 아까 보셨지만 계양도 26년 12월 얘기하는데 시작 안 한 데도 많고요. 3기 신도시가 다 지금 들쑥날쑥이고 이게 다 착공이 들어갈 것인가도 미정입니다. 정확하게는 12개쯤 있는데 이것 중에 여기 지금 써 있는 대장, 창릉, 왕숙, 교산, 계양 정도가 확실한 거고 나머지는 착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시흥 광명지구라든지 또는 군포, 의왕, 안산지구 같은 거는 좀 착공이 안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만 예를 들어보면 이게 지금 시흥 광명지구거든요.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근데 여기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영서변전소라고 있고 이쪽이 대체로 그 말하는 여기가 지금 딱 많이 갈아엎었죠. 의왕 군포 안산 지구인데 여기도 보면 하나 있죠. 이거 서서울 변전소입니다. 네. 얘들이 지중화가 되거나 옮겨가야지 공사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좀 전망이 불투명해요. 이건 한전만 하면 안 되고 국가가 움직여줘야 되는데 즉 국가가 지금 난국 상황이라. 그리고 제가 최근에 군포 가서 얘기 좀 들어봤는데 시청분들하고 1기 때도 그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무조건 고밀도를 지어라. 네.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시는데 그때도 군포는 반대했었어요. 3번 때도. 우리는 자족 기능이 가능한 저밀도로 짓고 싶다. 근데 1기 때는 그때 아주 군부 정권이 이제 끝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국가에 밀렸습니다. 네. 이제는 그 상황이 아니라서 사실은 군포시청 측의 의견은 우린 여차하면 거부할 거다. 까지 상황이라서 저부터 이 지역들은 잘하면 착공도 못 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게 신규 주택 수요가 예상보다 더 작아질 수도 있다. 수요보다 공급이. 공급이 작아질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사이트에 나와 있는 주요 지구 말고는 좀 신중하게 보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그 소규모 재건축, 그렇죠, 소규모 이렇게 아파트들 이런 거는 좀 조심하자.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3기는 좀 신중히 보시고,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게 아닌 소규모 지역들은 좀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보시다 보면은 재미있는 곳들도 있다. 결국은 지역이죠. 위치. 그래서 예를 들어 뭐 평택 지역은 많이 말씀드리는데, 거기 이따가 또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렇다면 우리가 투자의 관점에서 본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결국은 그럼 그 인접해 있는 게 무엇이냐, 그 지역, 이게 가장 1순위인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직장이 거기 있기 때문에 사는 거 말고는 서울 및 이제 성남 분당부터 요 라인들, 저는 확장 강남이를 부릅니다만 거기로의 근접성인 거죠. 그 라인이 어디까지 내려와 있는지를 파악하고 거기로부터 가는 고속도로든 철도든 교통망이 어떻게 확충되고, 이 교통망이 정부가 그냥 정치적으로 말하는 것이냐, 정말 움직일 것이냐를 판별하는 눈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위례 신도시의 위례 신사선은 또 안 될 것 같잖아요. GS건설이 손 들지 않았습니까? 반면 위례 과천선 같은 건 될 것 같거든요. 이런 거를 판별하는 눈을 기르시라. 자, 지금 세종시가 들썩거리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약간 정치적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세종시는 물론 박정희 대통령 때 수도 이전 계획으로 시작된 곳이긴 하지만 결국은 노무현 대통령이 주도했고 그 당시 이제 야당의 박근혜 정치인이 연합해서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민주당 계열의 신도시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이명박 대통령이 들어오고 나서는 사실상 세종시를 억누르는 정책을 취했고, 그게 이제 안타까운 결과를 낳은 게, 원래는 더 많은 정부 기관들이 들어가서 이 행복도시라고 부릅니다. 행정복합도시. 이쪽을 빼곡하게 메운다는 전략이었어요. 굉장히 계획을 잘 세웠었는데 이명박 대통령 때 정부 가는 걸 늦추는 바람에 그 빈자리들의 아파트들이 막 들어오면서 빌라라든지 그 계획이 무너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보면은 보행자와 자전거, 대중교통, 자동차 모두에게도 불편한 도시가 돼버린 게 상황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북쪽에 뭐 저기 조치원 쪽이나라든지 연동, 청주 방향, 남쪽도 일부 땅이 있습니다만 아직 여력들이 좀 있어요. 아직도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만약에 민주당 계열이 다음 대통령을 산출시킨다면 이 세종으로의 이전, 특히 정부 이전, 대통령실 분원과 국회의사당 세종 분원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거는 1기, 2기도 마찬가지인데 2기 신도시도 김대중 대통령 때 시작했고 노무현 대통령 때 확정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애착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도 이제 약간 어쩔 수 없이 정치와 결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종은 그렇기 때문에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고, 특히 주목한다면 어디를 봐야 되느냐? 그러게, 전에 세종시에 한참 뭐 엄청 올랐다 했다가 다시 또 엄청 빠졌다까지는 들었었는데 맞습니다. 뉴스를. 요건 좀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종을 보실 때 알아두셔야 되는 단어가 생활권이라는 거예요. 이래서 6생활권이라고 1생, 2생 이렇게 부릅니다. 지역에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왼쪽부터 1, 2, 3, 4, 5, 6 순서대로 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돌려가지고. 순서 번호를 묻혔군요. 송도 같은 경우는 보면은 공구란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요 공구가 학원가라든지 이런 말을 쓰는데 여기 사투리는 생입니다. 그래서 최초로 개발된 요 1, 2생 쪽은 이제 가장 이제 정착이 오래된 곳이기 때문에 안정적인데, 다만 요 서쪽으로 가면 공주밖에 없기 때문에 배후 도시가 없습니다. 3, 4생은 시청이 있고 터미널이 있고 또 이제 카이스트 같은 대전의 과학단지랑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분함이 있고, 여기로 이 아래쪽으로 KTX 호남선이 가는데 만약에 ITX 세종역이 만들어진다면 이쪽에 만들어집니다. 전 물론 비관적으로 봅니다만 만들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죠. 그럼 3생쯤이기 때문에 그걸 예상하신다면 3생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5, 6생 이제 개발을 시작하고 있는데 이쪽은 청주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청주가 뭐가 있습니까? LG 하이닉스가 있죠. 대전에서부터 출퇴근 나거든요. 그런 경우, 그런 예상, 청주는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수요를 본다면 꼭 자기가 거주하지 않더라도 출퇴근권에서 투자하겠다 생각한다면 5, 6생인 거죠. 이렇게 각각 다르기 때문에 저 얼마 전에도 세종에 있는 뭐 정부 부처 가서 강연하고 왔는데 다 물어보는 게 어느 생이 좋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질문하실 때
세종 어떻게 되냐가 물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아. 몇 생을 가야 되냐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몇 생이 좋으냐? 예. 그러니까 안정적인 건 1, 2생이고 이제 현재 성장되고 있는 건 3, 4생이고 미래 가능성은 5, 6생이다. 이렇게 보시고 접근하시라. 그리고 또 하나 들은 얘기는 이게 신도시가 다 그렇습니다만 최근에 갔다 왔던 경북 도청 신도시 마찬가지인데 네. 거주 환경이 별로 좋진 않아요. 다만 미래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를 거래할 땐 되게 비싸게 거래해야 되는데 막상 거주는 안 하더라고요, 주인들이. 네. 그래서 전세 월세를 많이 내줍니다. 그래서 신혼부부들이 가성비 좋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인들은 서울이나 경기도 살고 있고 여기 실제 주인 생활하는 사람들은 대전이나 청주 사람들이에요. 이런 괴리가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렇군요. 야, 진짜 세종.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잘 모르면 네. 자꾸 이렇게 그냥 세종시 해가지고 네. 하나로 그냥 획일화 시켜가지고 잘 이해를 그렇게 보면 안 되는 네, 거죠. 할 수 있는데.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리면은 네. 이제 제가 이제 그리고 있는 요즘 미래 지도인데 이게 이게 이제 경부선 핵심 라인이고 확장 강남이고요. 이렇게 두 개 철도 라인이 갑니다. 서해선과 경부 고속선 네. 이렇게 가고 요거는 이제 화성부터 해서 한국의 미래 산업축이고 작은 규모로 떠오르고 있는 데가 여기인 거죠. 오송 그리고 LG 하이닉스 네. 그리고 오창 SK 하이닉스. 죄송합니다. SK 하이닉스 LG 헷갈렸습니다. 네, 오송, 오창, SK 하이닉스 네. 요 삼각형이 좀 인구가 급증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오송이 위치는 아실 거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뭐 오송이 좀 안타까운 그 지하차도 때문에 너무 전국적으로 알려져서. 예. 근데 그거 빼고 생각하시면은 여기는 청주하고 관련이 없고 사실은 네. 이제 평택의 연장인 거죠. 아. 그리고 제가 이걸 왜 했냐면은 이게 수도권 내륙선이라는 건데 저기 그 성남 화성부터 청주 공항까지 갑니다. 네. 요 라인은 확정적인 거고 요 라인 따라서 산업축이만 옮겨올 거예요. 경기도 수원공항을 화성으로 옮기는 게 무산됐고 추진을 하고 또 하고 있는데 아마 안 될 겁니다. 그러면 청주공항이 경기도 남부의 관문공항 역할을 해요. 요런 염두에 두시고 한번 찾아보시면은 도움이 될 거고. 그래서 요거를 얘기했더니 모 건설업체 이제 그런 식의 좀 강연 많이 하는데 본인들도 스마트폰 사용량을 조사해봤더니 여기가 지금 급증했다고 딱 삼각형이. 아. 이런 정도 바로 이게 평택 이제 삼성이고 요쪽이 이제 뭐냐면은 용인 남사 SK 하이닉스 이동읍의 삼성 경기 남부 반도체 클러스터 이쪽 라인들인 거예요. 이 정도 한 머리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조기가 아무래도 이제 일자리가 많이 생기니까. 그렇죠. 한국의 미래 먹거리는 반도체하고 방산이라. 그중에 그렇죠. 반도체는 이쪽인 거죠. 자, 우리 박사님 계속해서 이제 그 대서울권 이런 네.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네. 성장축은 뭡니까? 그러니까 방금 보여드린 지도의 그- 빨간 라인, 그- 확장 강남인 거죠. 그게 예. 아, 그러니까 SK와 삼성전자, LG도 포함해서 이 세 반도체 업체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 라인 따라가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제 어쨌건 지금 여러 가지 전국의 변화 때문에 네. 대선이 좀 뭐 내년도로 당겨질 수 있잖아요. 그 가능성이 크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 투자 관점에서 어디를 봐야 될까요? 역시 세종이고요. 세종. 세종은 저는 가능성이 여러 가지 좋다고 보고 당분간 재건축이라든지 모아타운이나 가로재 정비 사업 다 지금 늦춰지거라 속도가. 네. 그런 분들은 조심하시길 바라고. 그러니까 지금 늦춰지면서 약간 이제 소강 상태인데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 들어가시는 게 낫다 생각도 들어요. 한동안 이제 정부가 밀어주기 때문에 금방 될 것처럼 해서 기대심이 높았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많이 떨어지면 그렇죠. 이때 들어가시는 건 어차피 할 거기 때문에 선별을 하시길 바라고. 또 하나는 사실은 안타까운 게 원래 같으면 25년 6년 시점에 제2차 공공기관 이전 발표가 됐었을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지역 해당 지역들이 좀 들썩거려야 되는 게 맞는데 원래 그건 대선용으로 뿌리는 거라. 근데 그 뿌려야 되는 정부 수반이 어쩌면 지금 거리가 될 상황이 놓여 있기 때문에 그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거는 뉴스 추이를 주목해 주시고 아마 이거는 현재 야권 쪽에 힘을 갖더라도 하긴 할 거거든요. 네. 그런 건 정말 신중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소식이 나오는 순간 한번 보시는 것도 대안입니다. 아까도 뭐 잠깐 그 언급하셨는데 네. 이제 결국 사람, 돈 이런 게 이제 몰리는 곳이 여러 가지 면에서 네. 이제 나중에 좋은 지역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아까 말씀하신 거기가 최선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지역이 있나요? 여러 군데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제 각각의 최선이 있는 거죠. 제가 돈 100억 있을 때 최선이 있고 10억일 때 최선이 있고 1억 때 최선이 있는 거라서 저 한 5억에서 10억이다 그러면
뭐가 좋을까요? 어디가? 그런 경우는 어떤 분들이 말해서 하시는데 이거 두채하시긴 좀 애매하니까 3기 신도시 안에서 집을 사란 말을 하더라고요. 그거 제가 어떤 전문 투자가한테 최근에 들은 얘기인데 재밌어가지고. 예. 근데 이렇게 말하면 뭐냐면은 예를 들어 일산 운정은 빠지게 될 거죠. 근데 그 경우에서 그 정도에서 마지노선 지켜라는 거고. 근데 뭐 금고억조는 아니니까요. 이런 그렇지. 관점도 있다. 그렇지. 다만 이제 50억 정도로 5에서 10억 정도로 이제 안정적으로 자기를 마련하고 여기서 또 치고 나가겠다 한다면은 3기 신도시 바깥쪽에 또 좋은 곳들이 있으니까 신도시들 그런 것들로 눈에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2, 3 신도시 사이에서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아요. 수도권이라면. 수도권이라면 그러니까 결국 2, 3 가운데서 맞습니다. 답을 찾아라. 그 밖에 나가셔가지고 괜히 전원주택 꿈꾸지 마시고요. 예, 의료도 생각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결국 보니까 돈은 벌리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생각과 모든 게 일치하는 곳이 오르지. 맞습니다. 아웃사이더 생각하지면은 좀 어려운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증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시장을 거스를 수 소외주. 없죠. 예, 맞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강남 불패라는 말, 이거 뭐 수십 년 동안 뭐 계속 내려오는 말이잖아요.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유지가 될 말이라고 보시나요? 네. 그러니까 요즘 강남에 대한 책을 쓰고 있어서 생각합니다만 그래요? 강남 불패라는 게 한 80년대부터는 이제 시작된 말인데 저는 뭐 그 말은 변하지 않을 거로 봅니다. 한국이 망하지 않는 한 그건 정말 국가 체제가 없어지지 않는 한 이 흐름을 갈 거고 이제 부촌이 형성이 된 거예요. 계급 변동성이 컸다가 이제 안정적인 기회를 들어간 거고. 그러니까 이제 옛날 말을 빌리면 안빈낙도란 말이 있는데 자기 처지를 생각해서 자기 경제 사정에 알맞게 최선을 생각하자. 여기서 물론 이제 한 번씩 튀어 올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는 이제 슬픈 얘기지만 이제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남도 불패인 거고. 다만 이제 강남 주변에서 1, 2, 3, 4등급으로 나눠지는 상황이 이어질 거고 거기서 변동성은 아직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는 또 이제 다른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만 보시는 분들이 아마 대충 이제 수도권 분들이실 거라. 예전에 또 뭐 마용성이니 노도강이니 해가지고 뭔가 또 강남 제2의 강남이 뭐 만들어질 것 같은 분위기들 어디가 될 것이냐. 그래서 사실 성수동은 좀 많이 좋아졌어요. 그렇죠. 집값도 그렇고. 근데 성수동이라고 하는 게 좀 범위가 막연해서 뭐 아시죠? 성수동 하면은 그 너무 좋다고 그러던데 거의 사는 분들도 그렇고 가본 분들 그 관광객도 전부 그쪽으로 몰린다고 요새는. 예. 근데 성수라고 할 때 대충 이만큼이거든요, 대략. 되게 좁아요. 작네. 작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포인트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일로 갈 거냐, 또는 여기서 일로 올라갈 거냐 이런 포인트인데 이제 아직 저는 아직 좀 잘 보이진 않더라고요. 제가 답사를 하고 있는데 요 작은 거 가지고 이제 여기서 왔다 갔다 하기 좋습니다. 공원도 있고 하니까. 근데 그 정도 얘기죠. 이거는 서울 확장력은 없다. 아직은 없다. 잘 안 보인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 분들이 그냥 이게 서울숲 왔다가 큰 거 하나 있으니까 이제 좋네 정도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강남 같은 뭐 살기도 좋고 투자 목적으로도 참 좋은. 뭐 살기는 저는 아직 안 좋다 봅니다만 투자 가치가 좋은. 그러니까 편리하고. 편리하죠. 편리하고. 좋은 건 아니지. 편리하지. 이런 정도. 네. 그래서 이번 11월에 발표된 4군데 소규모 택지 개발 그린벨트 해제에서도 요 서리풀 지역이 떴던 거 아니에요. 원주동이라든지. 여기가 서초구에서 남은 지역이거든요, 대략. 요거 4군데 발표했었는데 그 중에 요 서리풀 지역, 원주 우면 쪽에 약간 미개발 지역이었습니다. 그린벨트 묶여 있어서 이런 지역만 좀 관심이 있는데 이게 거의 마지막인 거죠. 택지 개발로서는. 나머지 지역은 이제 재건축의 문제인데 이거는 복잡한 법리적 문제가 있어서 초과 환수제라든지 좀 어떻게 뭐 제2의 강남이 될 아니면은 강남처럼 그렇게 편리하고 투자 목적으로도 좀 좋아질 만한 지역. 올해 그 뭐죠? 마용성인가요? 요거 다시 점검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저는 현재는 서울이라고 할 때 3핵으로 얘기를 많이 하죠. 이제 행정기관이 몰려 있는 4대문 쪽 플러스 용산인 거고, 그리고 여의도 영등포가 있는 거고, 강남인데 그 중에 용산은 미군 부대가 대규모로 빠지고 택지 개발이 될 거고요. 용산 역세권도 포함해서 아직 미정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마포 지역은 워낙에 홍대 입구라는 개념이 이제는 뻗어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게 성수동 쪽으로까지 뻗어나갔어요. 상수동. 그리고 이거는 아까 나왔던 대장 홍대선을 포함해서 꼭 이제 서울의 마포뿐 아니라 예를 들어 저는 영종도도 홍대 입구권인 거예요. 공항철도를 이용해서. 여기 분들은 인천이라는 사람이 의식이 없습니다.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영등포하고 여의도가 분리되는 거죠.
여의도는 어떻게 개발됩니까? 이거 지금 착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래도 순조롭게 될 것 같아요. 다만 규모가 작은데 이게 용산이랑 묶일 때 시너지인 거죠. 마포하고. 그렇죠. 그때 진짜 용산 개발에 대한 그 기대감이 상당히 컸을 때가 있었는데 일단 그거는 다 그 예전 그 기대감은 깨진 거죠. 저는 깨졌다고 보진 않고 소강 상태인 거죠. 소강 결국은 상태. 이 미군 비직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용산 역세권 개발 이게 확정이 돼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국가철도공단이나 땅을 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래하고 있고 그럼 이제 미군 부대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가 좀 잘 안 보입니다. 네. 이건 이제 우리의 사정이 아니라 저 미국 국무부의 사정이라서 알 수 없습니다만 이게 그림이 잡히면 아마 뭐 20년 내로는 대규모로 이동이 있을 것 같아요. 저 그렇게 돼서 옛날에 3핵 구상이었던 게 2핵으로 옮겨올 거다. 네. 저 마용성 하는 건 그냥 아파트 값으로만 보는 거고 아파트 값으로만. 도시는 원래는 아파트 값으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복합 기능을 보는 거라서 그래서 마용여인 거죠. 네. 영등포와 여의도의 분리. 그리고 영등포도 사실 구심이잖아요. 구도심. 구심이죠. 그래가지고 상당히 낙후된 건물들도 많고 한데 거기가 다 개발될 거라고 그쪽도 뭐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속도가 늦죠. 그 영등포 역 앞의 개발은 청량리하고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원래 여기가 1920년대부터 개발된 동경성역, 남경성역 역세권이거든요. 네. 100년 된 데고 굉장히 이해관계가 복잡해요. 그러니까 여기 청량리하고 여기 영등포인 거죠. 신안산선도 원래는 27년, 뭐 26년 얘기하는데 많이 늦춰질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도 좀 속도가 늦춰지고 여의도가 완전히 북쪽으로 다시 붙는. 원래 여기는 조선시대부터 강북이었거든요. 네. 생활권이. 다만 이제 행정구역만 영등포 군 건데 떨어져 나가서 붙어서 서울 4대문과 영등포를 결합시킨 것 같은 형태로 이 중심이 만들어지고 강남과 아울러 양극화되는. 그러니까 제2의 강남이라 그러면 전 여기로 봅니다. 그래서 네. 마용이요. 마용. 예, 성이 아니라 여. 네, 마용역. 예. 알겠습니다. 자, 근데 반대로 또 몇 년 지나면 소멸할 도시들이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 이제 아무래도 지방 도시들 이야기하신 걸로 이해해야 되겠죠? 예, 쉽게 말씀을 못 드리죠, 제가. 아, 그렇지. 또 그곳에 사시는 분들, 투자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또 기분 안 좋죠. 그러니까 그거를 지목은 못 해드리는데 다만 이제 조건. 여러분 소멸은 이제 기반 산업이 없는데 정치인들이나 행정가들이 괜히 철도 교통망 좋게 만들었을 때. 아, 여기 있다고 좋은 게 아니군요. 그러니까. 예, 오히려 지역을 위해서는 불편한 게 좋습니다. 한국의 교통요금이 싸기 때문에 여기 생기면은 의료나 쇼핑하러 다 이제 중앙으로 몰려가요. 네. 그럼 쉽게 사그라들죠. 맞아. 돈이 그 지역에서 돌아야 예, 되는데. 맞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지역 행정가들이 예전 방식으로 인구가 늘 거라 계산해가지고 괜히 택지지구 막 개발했을 때 그럴 때는 오히려 중심이 분산돼 버려서 이제 쇠퇴 속도가 빨라지죠. 특정할 수는 없는데 몇 급씩 있습니다. 다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서 그거는 잠깐 말씀드려도 될 것 네. 같아요. 저는 이제 요즘에 지방 소멸 인구 감소의 대안으로 컴팩트 시티, 압축 도시 말씀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 사례 중에 하나가 요 증평군의 증평읍인데 들어보셨습니까? 증평? 증평은 들어봤는데 압축 도시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걸까? 그러니까 모든 기능을 구도심에 딱 몰아놔가지고 아. 요 안에서 버스 퍼뜨리지 않고. 퍼뜨리지 않고 괜히 인구 늘 거라 생각해서 여기저기 만드는 게 아니라 딱 모읍니다. 그래서 걸어서도 15분 정도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서울은 왜 버스가 5분도 안 돼 오는데 우리 도시는 20분에 30분에 안 되냐 이건 차별이다 말을 하는데 그것도 있지만 이 지역들이 자기들 옛날 인구 늘 때 생각해서 너무 멀리다가 도시를 만들어 놔서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의료 병원 한번 가려 그러면 몇십 분 기다리는 거고. 근데 증평 같은 경우는 딱 모아놨습니다. 근데 밤 11시에 일이 끝나도 집에 걸어갈 수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군청 소재지인데 스타벅스가 있습니다. 사람이 몰려 있으니. 몰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인구의 절대량이 아니라 집중도의 문제인 거예요. 그거를 한국에서 미래 보여준 도시가 증평읍이라서. 맞아. 진짜 이게 옹기종기 떨어져 있으면은 뭐 하여튼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게 많죠. 맞습니다. 몰려 있으면.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최근에 답사한 것 중에 좀 안타까워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예를 들 수밖에 없는데 그냥 이제 지명을 이제 안 말하겠습니다. 제 입으로는 그냥 못 보신 척 해주세요. 원래 이 군의 군청이 이 가운데 있었어요. 아. 그랬다가 이만큼 택지지구를 개발하고는 여기 뜬금없이 이쪽에다 만들었어요. 아, 이제 자기 쪽으로 다 이제 이쪽으로 여기를 신도심으로 만들겠다. 의지를. 여기가 이제 도청이 최근에 옮겨와서 근데 여기 옮겨온 게 아니라 옆 도시하고 딱 중간에 만들었어요. 언제나와 같이. 영향이 별로 없는 데인데 그리고 이 구도심의 인구가 다 글로 빠져나가 버렸어요. 도청 신도시로. 아. 근데 참 이번에 가봤는데 좀 황당하더라고요.
이게 인구가 늘 거로 생각했는가 정말로. 그러게 인구가 정말 드라마틱한 어떤 일터가 네, 만들어지지 않는 한 그렇습니다. 그냥 그 정도의 인구를 오히려 주변 인구를 어떻게 한 곳으로 모을까 모아야 이 되는데. 정책을 써야 되겠네 머리를.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교통이 좋아진다거나 신도시 만드는 게 오히려 해가 돼요. 구도심에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말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중에 고시원이나 빌라 같은 걸 장사하시는 분 있으시잖아요. 네네. 투자. 이런 분들한테는 웬만한 중소도시보다 군이 좋기도 합니다. 군이 예를 들어 이거는 좋은 얘기니까 이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군들이 알짜배기가 많아요. 영암군인데 네. 오른쪽 지역은 농업지역이라 뭐 그렇습니다만 여기 조선소가 대불산단 3호 조선소가 영암군에 있어요. 그래요. 원래는 이거를 이제 목포가 같이 통합하거나 하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안 됐고 이제 알짜배기를 이제 영암이 가져간 거죠. 이런 데는 예를 들어 원룸 같은 거 하면 수입 좋습니다. 거기 일자리가 근로자들 있으니까. 상대로.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거고 한번 가보시고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시라. 네. 최근에 또 울산 온산의 SK 쪽이 석유화 시설을 사우디아라비아 돈으로 지금 대규모 확충을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면서 주변 지역이 좀 집이 없답니다. 방이 없습니다. 근로자가 모여들고 있어서 이런 데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한번 가보시라. 그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우리 소위 임장한다고 하잖아요. 임장이죠. 중요하죠.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 들어보면은 참 이 부동산 이 지도 보면서 보니까 이게 살아 있는데 어떻게 옥석을 그러니까 부동산은 결국 좀 멀리 내다보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옥석을 잘 가릴 수 있을까? 좀 노하우, 팁을 좀 알려주신다면. 그러니까 많은 개발 호재가 있는데 그게 노이즈인가 진짠가를 가리는 눈이 필요하다. 꼭 제 책을 보시라는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요. 이제 현명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죠. 훌륭한 분들이. 그분들의 말씀 들으시면서 그러니까 여기 좋습니다라는 말을 할 때 무조건 믿지 마시고 의심하세요. 자기도 못 믿잖아요,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한번 하고 뭔가 미심쩍다 그러면 검색 한번 해보시고 구글 얼마 안 걸립니다. 2, 3분이면 돼요. 그리고 한번 가보십시오. 네. 요 3박자. 그러고 나면 대부분의 것은 걸러집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지만 도시 기본교육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거 볼 때 이거 발표 났으니까 이게 금과 억조다가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너무 잘 믿어요, 이런 거를. 그 앞에 발표된 거 10년 전에 그거랑 비교해 보시면 대부분의 진실이 드러납니다. 어떤 차이가 있죠? 그 앞에 계획했던 게 사라진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지금 것도 어떻게 잘 될지 안 될지 그렇죠. 모른다. 이 지역들은 안 된 거구나. 근데 그 노이즈를 걸러낼 수 있는 거죠. 이게 문헌학적인 비평인 겁니다. 그렇군요. 예전에 계획들을 세우는 것들이 착착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라면 지금 세운 그렇죠, 계획도 그렇죠.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죠. 믿을 수 있는데 그렇죠, 믿을 수 있죠. 그게 레퍼런스니까.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이런 것들 꼼꼼하게 따지시면서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잘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또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도시문헌학자 김시덕 박사님 고맙습니다.